1942년 미군과 일본군 간에 큰 전투가 벌어진 남태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알류샨 열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과달카날에서 알류샨까지의 거리는 약 6,800여 킬로미터입니다. 알류샨 열도의 여러 섬들을 좀 더 확대한 위성 사진을 보면 섬들의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건 눈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알류샨 열도 지역에서 5,600여 명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인 우날라스카시의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사진을 찍은 시점이 1월이라고는 하는데 산 위에 쌓인 눈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동쪽으로 알래스카 쪽에 치우쳐 있고 앞으로 벌어질 전투의 주 무대가 될 아투섬은 서쪽 소련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요. 아투섬은 역대 최고 기온이 25도이고 1년 중 가장 기온이 높은 7, 8월에 기온이 평균 약 9도에서 10도, 겨울에는 0도에서 영하 1도 정도로 기온이 형성됩니다. 이에 반해 남태평양의 과달카날은 역대 최고 기온은 40도가 훌쩍 넘었고 대략 여름엔 낮 평균 기온이 32에서 3도, 겨울엔 10도 정도여서 병사들이 전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환경에 큰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알래스카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영토였다가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구입하면서 같이 넘어왔습니다. 이 지역이 태평양 전쟁의 무대가 되는 것은 1942년 6월에 들어서입니다. 1942년 6월에 일본군은 두 가지 작전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미드웨이 작전이었고 다른 하나가 알류샨 열도 공략 작전이었습니다. 원래 전쟁 초기부터 일본군은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알류샨 열도를 점령 또는 공격 파괴해야 할 외곽 요지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초기에 동남아의 여러 지역을 신속 점령한 제1단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일본은 이제 방어선을 확고히 하면서 미국과 호주를 잇는 루트를 끊는 작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2단 작전을 추진하게 되는데 알류샨 열도도 그 작전의 일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미국과 소련이 베링해를 거쳐 서로 연락하는 것을 막고자 했지만 또 다른 이유로 이때 이미 개발 중이었던 B-29 폭격기에 관한 소문을 일본도 알고 있었고 항속거리가 긴 이 폭격기가 미국 영토인 알류샨 열도에서 출격해서 일본 본토를 폭격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알류샨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후 일본 본토에 원자탄을 떨어뜨린 것도 B-29였습니다. 또한 1942년 2월에 일본군 도상연습에서 B-29가 본토 폭격에 성공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일본군은 곧 알류샨에 파견할 병력의 편성에 들어갑니다. 이 작전은 미드웨이 등의 중부 태평양에서 미 항모부대를 격파하려는 일본 해군이 주도했는데 중일전쟁과 만주의 관동군에 많은 병력이 가있던 일본 육군은 해군이 주도하는 작전에 육군 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이 작전이 해군이 이전에 추진하던 하와이 점령 작전의 전초전이 아닌가 걱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류샨 작전에 대한 협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42년 4월 18일 일본 본토에서 겨우 120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이륙한 둘리틀 폭격대에 의한 공습이 실시되었고 본토가 폭격당하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할 수 없었던 육군도 결국 작전에 완전 동의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 육군은 홋카이도와 혼슈의 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북부군을 두고 있었는데 이 북부군 산하에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편성된 육군 제7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7사단 산하에는 보병연대가 3개 있었는데 보병 제26, 27, 28연대였습니다. 1942년 5월 2일 대본영 육군부 명령 제627호에 의해 독립보병 제301대대와 독립공병 제301 중대가 편성되어 북해지대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150명으로 이루어진 북해지대의 지휘를 당시 제7사단 제26년대 대대장 중 한 명이었던 호즈미 마츠토시 소좌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북해지대의 관리를 제7사단에서 맡게 됩니다. 또한 알류샨 열도 상륙을 위해 사진에 보이는 일본 마이주로에 있었던 당시 해군 기지에서 편성된 해군 소속의 제3특별육전대 병력 약 500여 명이 편성되어 육군과 같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부대가 일본군의 알류샨 열도 상륙을 담당하게 됩니다. 독립보병 제301대대에는 1중대부터 4중대까지 보병중대가 4개였고 이외에 기관총 중대와 보병포소대가 있었습니다. 북해지대의 편성과 같은 날 제7사단의 보병 제28년대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부대가 편성되는데 그 부대의 지휘관이 바로 당시 제28연대장이었던 이치키 키요나오 대저였습니다. 이 부대가 과달카날로 보내지는
바로 그 이츠키 지대였습니다. 북해 지대에 떨어진 대본영 육군부 명령에는 알류샨 열도의 서부 요지를 공략해서 미군의 폭격기를 이용한 항공 진공 작전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것이 작전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알류샨 열도 공략과 관련된 이 작전은 일본군 내에서 AL 작전으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알류샨의 영문 표기 앞 두 글자를 따서 작전 이름을 AL이라고 지은 것 같은데요. 당시 일본 육해군 중앙협정에는 알류샨을 AL, 미드웨이를 MI로 표기하고 있지만 해군에서는 알류샨의 영문 약자를 AL이 아닌 AO로 쓰고 있었고 AO 작전이라는 언급도 나옵니다. AL로 쓰면 쉽게 미국이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육군과 협의 없이 자기들만 AO라는 약자를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해군은 미드웨이는 AF라는 약자를 썼는데 미군이 AF에 물이 모자란다는 일본군 통신을 암호 해독을 통해 해석해 공격 대상이 미드웨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내고 이후 유리한 위치에 서기도 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항모 류조와 준요를 비롯한 함대를 알류샨 작전에 배치했고 나머지 주력을 미드웨이 해전에 보냅니다. 그동안 지배적이었던 설에 의하면 알류샨 작전은 미드웨이에서 미 항모 부대를 유인해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유력설은 이에 반대하고 일본군의 AL 작전 목적에도 그러한 언급은 없습니다. 알류샨 작전은 방금 전 살펴본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곧 작전이 시작되고 미드웨이로 향하는 함대는 1942년 5월 27일, 알류샨으로 향하는 함대는 하루 더 빠른 5월 26일 일본에서 출항했습니다. 알류샨 작전에서 일본 해군을 지휘할 사람은 제5함대 사령장관 호소가야 보시로 중장이었습니다. 알류샨 공격부대는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 현에 있는 오미나토 해군기지에서 출발했습니다. 미드웨이 공격부대는 하시라지마 기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미군의 태세는 과연 어땠을까요? 1942년 6월 초 미군도 알래스카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었는데 알래스카 내륙 지역에도 있었고 남쪽에 포트 렌달에 약 12,000명 그리고 알류샨 열도로 들어와서 더치하버에 해군기지가 있었고 조금 더 알류샨 열도로 들어간 곳에 헐주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의 전체 미군 병력은 약 45,000명이었지만 지도에서 보이는 세 군데 기지에 주둔한 육군 병력은 약 2,3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내륙 쪽에 위치한 포트 렌달 비행장은 1942년 3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39년에 일본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알래스카 지역이 일본군이 미 본토로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미군은 알려진 대로 일본군의 암호 해독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는데요. 이미 4월 27일에 일본군이 더치하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일본 해군의 곤도 노부타케 제독이 알래스카 지역 해도를 요청하는 전문도 입수했습니다.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미군은 5월 15일에는 일본군이 알류샨 열도의 더치하버 지역을 5월 30일에서 6월 10일 사이에 공격할 것이라고 상당히 근접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9일이 더 지난 5월 24일에는 해독이 더 진전돼서 니미츠 제독은 더치하버 공격일을 6월 3일로 미드웨이 공격일을 6월 4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드웨이로 일본 항모 4척이 온다는 사실을 전부 파악한 미군은 항모를 비롯한 대부분의 해군 전력을 미드웨이로 보내고 알래스카에는 일부만 보내게 됩니다. 알류샨 공격 일본군은 두 부대로 나뉘어졌는데 알류샨 열도의 점령 지역에 상륙할 부대는 먼저 캄차카 반도 남쪽까지 갔다가 동진하고 항공모함 류조와 준요로 이루어진 부대는 그대로 직진해서 항공기를 이용해 더치하버를 폭격할 계획이었습니다. 알류샨 열도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나타내는 이 지도에서 일본군의 공격 대상은 먼저 알류샨 서쪽 끝부분에 해당하는 아투섬, 그리고 아투에서 약 300km 동쪽에 있는 키스카섬, 그리고 키스카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거리에 있는 아닥섬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사전 정찰을 통해 이곳의 방비 태세가 엄중하지 않을 것 같다는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륙작전 지원을 위해 일본 항공모함 부대의 항공기들로 공격하게 될 더치하버는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알래스카 본토와 가까운 오날라스카 섬에 있습니다. 이 지도는 더치하버가 있는 오날라스카 섬을 더 확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곳에는 대공포 부대와 내셔널가드 육군 그리고 약간의 해병대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지원이 많지는 않았고 그 단적인 예로 이 부대가 가지고 있는 대공포는 주로
1918년에 도입돼서 1930년대 초반에 이미 이 손으로 물러난 3인치 M1918 모델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의 방어를 책임진 지휘관은 로버트 테오발드 제독이었는데 일본군 상륙부대가 아투섬과 키스카 섬을 목표로 가고 있다는 첩보를 미리 받았음에도 알류샨 열도 서쪽이 군사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더해 해군에서 수집한 정보라는 것이 별로 쓸모없다는 본인의 신념으로 주어진 정보를 무시하고 알류샨 열도 서쪽은 그냥 놔두고 더치 하버만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더치 하버도 수비가 부실하다는 것을 2호 제19 잠수함의 정찰로 간파하고 상륙을 아예 더치 하버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상륙 계획의 막판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42년 6월 3일 밤 일본 항모 류조와 준요 그리고 호위함대는 더치하버로부터 약 290km 남서쪽 해상까지 도달했습니다. 일본 항모들은 6월 4일 해가 뜨기 직전 공격부대를 발진시키는데 이 항공대는 제로기 16기와 99함폭 15기 그리고 97식 함상 공격기 15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기들은 오전 4시경 더치하버 상공에 도착했으나 상공에 안개가 너무 많이 껴있어서 급강하 폭격기 전부와 제로기 11기가 그냥 귀환합니다. 나머지 항공기들은 더치하버에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곳의 미군 수비 병력들은 폭탄 소리, 총소리에 잠이 깨서 서둘러 자기 위치로 뛰어갔습니다. 이 사진은 이날의 공격에서 더치하버에 있던 미군 해병대 병사들이 참호 속에서 일본군의 공격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광경입니다. 또한 이 사진은 일본군의 폭격을 받은 더치하버의 건물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영어로 Continental United States, 이건 미 본토라고 번역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하와이를 제외한 북미에 위치한 미국의 49개 주와 워싱턴 DC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1942년 6월 4일에 알래스카 더치하버 공격은 사상 처음으로 전쟁 중인 적군에 의해 일어난 미 본토 폭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로 잘 시작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미국의 알류샨 열도 수비. 하지만 당시 미국의 선전 포스터를 보면 알래스카가 일본군을 잡는 쥐덫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미군과 일본군의 알류샨 열도 공방전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북태평양 알류샨 열도에서의 공방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